네, 안녕하세요. 취업 만들기 생방송을 진행하는 이몽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다시 뵙게 됐네요. 자, 오늘도 시장이 최근에 박스룸에서 좀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진행되지가 않고 있죠. 자, 그럼 오늘도 시황관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선물 거래 매매 잘 되십니까? 시장이 수익을 잘 줄 수 있는 변동성 그런 걸 좀 주어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수익을 좀 낼 수가 있는데, 또 시장이 시장 탓만 할 수는 없겠죠. 시장만 탓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다 해서 시장 탓만 하면서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낼 수는 없겠습니다. 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테크닉,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어떤 그 전략, 이런 전략도 있지만은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이 심리가 어느 정도, 심리도 원칙이 있습니다. 심리도. 그리고 심리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기술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선물 파생 매매는 어떤 그 자기가 서브노트를 하고 메모를 해서 그 원칙대로 내가 해보자 라고 일종의 자기 전략을 이제 구체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체화를 쭉 시키면서 나름대로 이제 수익률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 신법이라고 하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자기 마인드를 안정화시키면서 꾸준하게 테크닉, 기술적인 매매와 자기 심리적인 기술을 같이 접목을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매매가 될 수가 있겠죠. 모든 게 이제 심리에서 많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0번을 매매를 잘하고 100번을 매매를 잘 해도 딱 한 번의 실수, 심리적으로 한 번이 무너진다라면 원점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원점뿐만이 아니라 또 마이너스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심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또 클릭을 하는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했고, 어떤 마음의 결정, 그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최종의 청산 단계까지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가, 이런 걸 어떻게 심리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다스리겠습니까? 6시간 동안 시장이 움직이는데 말이죠. 이 클릭을 하고 나서 매수나 매도 진입을 클릭을 하고 나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3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6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그 시간의 구간이 이게 10분만 해도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9시에 장 출발했죠. 9시에 장 출발하고 나서 불과 9시 5분 만에 진입을 할 수도 있어요. 시장에 탐색 없이 5분 만에 진입을 했다가 또 5분 만에 10분이나 15분 경과 후에 또 청산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시간 중에 여러분들께서는 매매를 하실 때 내가 15분이나 20분이나 30분 요 매매 한 번의 매매로 매매를 종결시킬 것이냐, 그 와중에 또 잦은 매매가 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또 9시 초반 전에 매수나 매도 진입이 들어갔다가 12시나 아니면 오후 3시까지 한번 끌고 가서 장중 내내 끌고 가서 매매를 어떤 종결시킬, 청산시킬 것이냐. 자, 이런 심리적인 부분,
그건 일종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중에는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 이런 부분에서는 신호를 여러 번 주죠. 그 신호가 긴 신호 속에, 그러니까 장기, 중기 신호 속에 단기 신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단기 신호에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중기 신호에서는 분명히 한번 진입하고 끝까지 갔을 때 분명히 1포인트 수익이 나왔다. 근데 단기 신호를 보니까 야, 요거 한 2포인트까지도 먹을 수 있겠네. 이런 이제 매매에 대한 심리적인 데 대한 욕심이 생기고 과욕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failure signal, 실패한 신호 한두 번 만나면 거기서 이제 오전 타임에 벌었던 수익을 반납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하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를 잘 다스려야만이 계좌도 꾸준하게 잘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심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연 왜 그럼 심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제 패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닉. 이 사전적 의미는 생명이나 생활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것으로 상정되는 그런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집합적인 도주 현상. 도망가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패닉. 심리적으로 내 패닉을 당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이제 시장이 그래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시장이 하루에도 뭐 50포인트 폭등, 폭락, 이런 상황 연출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폭등할 때는 패닉이 없겠지만은, 물론 이제 폭등할 때 매도를 쳤는데, 폭등하게 되면 이제 패닉이 오겠죠?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이 과거에는 30포인트 이상 급등, 급락, 이런 양상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양상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죠. 그래서 패닉이라는 것이 이제 이 단어가 멀게만 느껴지는데 사실 큰 자금을 핸들링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패닉 현상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패닉.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어떤 패닉까지도 이제 올 수가 있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그런 패닉 현상도 볼 수가 있죠. 이 화면에 이게 노란색으로 제가 파워포인트 그림을 그려놨네요. 자, 제가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패닉. 우리가 뭐 주식시장,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이러한 패닉 현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선박이 침몰하는 그죠? 학생들의 아까운 정말로 이 안타깝고 슬픈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도 이게 패닉이 일어납니다. 요즘 거래량, 시장의 거래량이 10만 주가 좀 안 돼요. 선물 거래량. 이렇게 이게 사람들, 투자자들의 심리가 내가 이게 매매 심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딸, 아들, 이런 귀여운 아이들, 학생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이게 내가 컴퓨터 앞에서 선물 돈 벌겠다고 클릭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것 하나의 사회적 현상 속에 패닉입니다. 이 패닉이 오면은 사실 모든 게 이제 붕괴, 멘탈이 붕괴된다 그러죠. 정신적으로 이게 붕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꼭 뭐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패닉이다. 유가증권 시장에 폭락이 왔을 때만 뭐 패닉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매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그런 상황, 그런 현상,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것도 역시 하나의 패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해야 되죠. 또 이게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 매매의 어떤 그 약간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뭐 과매도나 과매수 상태에서 내가 물량을 뭐 많이 실었을 경우에 이제 자금에 대한 손실이 크게 났을 때 그럴 때도 이제 패닉 현상이 올 수가 있죠. 자, 패닉 이런 단어가 요즘에 많이 생각이 좀 되고요. 언젠가는 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도피적이고 원심적인 특징 패닉이 이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어떤 심리,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선물 매도를 할 때, 자, 뭐 한 계약 가지고 처음 매매를 한다. 근데 한 계약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매수 들어갔는데 이제 컷을 당했어요. 자, 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열 받죠. 한번 한 계약 간단하게 짧게 먹고 나오려고 진입을 했는데 손실이 났습니다. 컷을 당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바닥이라고 돌리는 터닝에서는 두 개를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손실까지 회복을 하고 만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개를 들어갔습니다. 또 두 개를 들어간 상황 속에서 또 컷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여기 진짜 바닥이야. 그래서 그때 막 세 개, 네 개 들어가죠. 그럴 수 있죠. 자, 그거는 패닉이 아니죠. 약간 도전적이고 이제 공격적인 나의 매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패닉은 첫 번째 매매, 첫 번째 1계약 들어가서 첫 번째 손실을 입었을 때, 이거 매매 심리가 이게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이 쪼그라들죠. 소극적으로 되죠. 약간 공격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형태로 변화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이제 패닉이죠. 첫 번째 내 자신감을 가지고 1계약 들어갔는데 거기서 손실, 컷이 났습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진입에서도 역시 이게 들어갈까 말까 이제 갈등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또 손실이 나면 어떡하지? 두 번째 진입했는데 여기서 손실이 나면 어떡하지? 이것도 일종의 이제 소극적인 패닉 현상이다. 이게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제 패닉 현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패닉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패닉의 사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겁니다. 뭐 50포인트 시장, 유가증권 시장 폭락했다. 그 다음 이런 사회적 현상, 뭐 아주 어떤 콘서트나 극장 이런 데서 이제 대규모로 화재가 발생을 했다. 또 여객선은 침몰했다. 요번 같은 사례이죠. 근데 전쟁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기습 공격을 받았다. 이런 대혼란이 일어나는 발생. 이러한 예가 이제 패닉 현상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매매에 있어서도 첫 번째 매수 진입, 여기서 손실 났을 경우에 두 번째 매수 진입, 바닥이라고 판단해서 또 두 번째 매수 진입인데 또 손실이 날까봐 우려하는 그 심리 상태, 그리고 약간은 도피하고 싶은, 클릭을 하고 싶지 않은, 진입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또 하나의 자그마한 소극적인 패닉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한 일종의 패닉입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진입을 할까 말까 하다가 도피 현상이 나와요. 진입을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거기서 폭등이 일어나요. 여기서 매수 진입을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패닉의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패닉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혼란의 현상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패닉이 발생했을 때, 그때가 사실은 바닥이에요.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의 예전 그 사례를 보면, 패닉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서 패닉 셀링, 완전히 이제 손절 물량, 그 다음에 마지막 투매 물량,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 현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세월이나 시간이 말이죠. 그 밝은 그 시간, 세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둡고 좀 암울한 어떤 시간 구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세상이 어떤 음양의 논리에 의해서,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게 뭐 분명한 진리이죠. 우리가 맨날 차트 보고 양봉, 음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밝은 빛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빛의 시간이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세월이 있죠. 그런 구간이 있죠. 그리고 또 태평성대의 뒤에는 뭡니까?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슬픈 그런 세월의 시간도 있죠. 최근에 이제 그런 패닉적인 어떤 그 여객선이 침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암울한 시간이고 암울한 이런 세월이죠.
또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신이 준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망각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또 밝은 구간이 옵니다. 이게 인생이고 사는 어떤 논리가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사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산다는 것 자체가 번뇌의 바다를 헤엄치다 가는 것일 뿐이다. 모든 게 번뇌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인연을 맺은 만큼 또 번민이 한계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죠? 이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생로병사 속에 번뇌가 같이 어떤 고민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러한 인간이 나약하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지 않습니까? 자연 앞에서는 정말로 인간은 정말 미물이고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그런 사고에 있어서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패닉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잠깐 사이드적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패닉이 발생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있어요. 패닉 뒤에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 hope, want.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스 신화 중에 제우스가 판도라의 모든 죄악, 재앙을 넣어 봉한 어떤 박스 상자를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냈는데, 자, 이 판도라는 뭡니까? 그것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궁금하죠. 호기심에서 상자를 열어버렸죠. 그래서 인간한테 모든 불행과 재앙이 상자 속에 있는 모든 불행과 재앙이 다 튀어나왔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불행과 어떤 재앙은 이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바람에 발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판도라의 상자에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희망이죠. 희망.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사실은 살아야 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선물, 파생매매를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 언젠가는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아주 큰 수익을 주는 그런 구간을 발생을 시키곤 합니다. 그 구간을 맛보기 위해서 또 이게 진입과 청산의 어떤 신호를 계속 추종하는 것이거든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신호 자체가 늘 언제나 그 손실을 주는 신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실을 주는 분명한 신호도 있고요. 아주 큰 수익을 주는 신호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 안에 남아있는 희망처럼 말이죠. 자, 패닉 뒤에는 반드시 이러한 희망이라고 하는, 판도라의 상자 안에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지만은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겁니다.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말이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20대 청춘입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20대 청춘의 젊은이인데 희망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7, 80 먹은 노인과 같은 인생의 어떤 말년에 접어든 그런 사람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이에 구분이 없는 거죠. 그죠? 젊은 청년들도 분명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 80 먹은 어르신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나이든 간에 하여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꿈과 희망을 버렸다. 라고 하면 죽은 목숨과도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선물 파생매매는 오직 꿈과 희망. 이 꿈과 희망을 먹고 산다. 꿈과 희망을 먹고 살다가 굶어 죽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선물 파생매매는 최초에 말씀드린 심법,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리 조절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 조절에서 패닉 상태, 크든 작든 패닉 상태에 대한 컨트롤이, 마인드 컨트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좌절을 맛볼 수가 있죠. 자, 하여튼 좌절 속에, 좌절 뒤에 꿈과 희망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율배반적인 좀 이야기 같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항상 역발상적인 그런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이 진리는 사실 역발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 패닉이라는 게 불행 쪽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불행이라는 단어는 왜 존재하고 왜 발생을 했습니까? 왜 생겨났습니까? 불행이라는 그 단어는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산다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했을 때 행복이라는 단어가 발생을 한 거죠. 불행이라는 단어의 뒤편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왜 그 단어가 생겨났을까? 불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약간은 뭐 패시미스트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와 무소유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소유가 행복하냐 무소유가 행복하냐, 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진리죠. 그래서 좀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매매를 하시다가 이런 투자를 하시다가 내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 그 반대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편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많은 답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패닉 셀링, 근데 사실 최근에는 이런 패닉 셀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총투매라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뭐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과거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미국의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붕괴됐을 때, 비행기 폭격으로 붕괴됐을 때 패닉 셀링 이게 다 망할 것 같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의 시장이 과거에 많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2013, 2014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뭐 그렇게 협소한 박스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패닉 셀링이 왔을 때는 거기가 이제 바닥권에 근접한 상태이고, 거기서는 또 그 매수 대기자가 있는 것이고, 매수를 하면 또 거기서 그 반대편에 항상 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종목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뭐 종목에서 지난번 한국전력이나 뭐 KT 같은 경우 급락하는 그런 지점, 그런 포인트. 그런데 저점 매수했다면 지금쯤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패닉 셀링 그런 구간의 상태였었다라는 것이죠. 자, 패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시다 보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요.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get over 하려면 반대편의 어떤 상황, 반대편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죠. 이 판도라의 상자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아직도 뚜껑을 열지 않은, 아직도 남아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갖자라는 차원에서 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시장의 이슈가 뭐 하나 나와 있죠. 우리 오바마 미 대통령이 23일 일본을 좀 방문을 했고요. 오늘 24일이죠. 한국 뭐 24일 방문. 오후에 뭐 방한한다고 했는데, 자, 하여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시아 4개국 순방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제 오늘 시장이 좀 음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이 시장의 이슈, 그 음봉 떨어지는 좀 압박을 받는,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압박을 받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뭐 한반도 리스크, 북한이 뭐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뭐 징후가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시황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늘 언제나 뭐 우리가 너무 이제 뭐 안전 불감증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게 양치기 소년이 자꾸 되는 것 같죠. 뭐 핵실험을 한다, 그다음에 뭐 로켓 발사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방산주, 전쟁 관련주들이 이제 시세를 급등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오바마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 현안이 뭐냐, 주요 의제가 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한국과 일본 과거사 갈등에서 뭐 중재적인 역할, 요거죠. 제 4차 핵실험 가능성.
요게 또 어제 시장을 압박하는, 오늘도 또 시장을 압박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됐죠. 자, 여기 이제 한국 방문의 어떤 최대 포커스가 아니냐.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비핵화라고 하는 게 수십 년간을 하나의 뭐 쟁점으로 이 한반도 주변국들의 하나의 항상 미국을 비롯 한반도 주변국들의 하여튼 쟁점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요게 시장을 압박하는 하나의 시장의 이슈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여하튼 간에 시장의 이슈는 항상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 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나, 오늘 같은 경우 오전장에 급락을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또 한번 급등을 시키는 그런 아주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 변동성이 아주 크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장중 변동성이라고 하면은 이 속도, 시장이 어떤 그 스피드적인 흐름,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겠지만은 하여튼 저점과 고점을 위아래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제도 그랬고요.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복이 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액션이 요즘 글쎄요, 먹을 걸 잘못 먹었나요? 왜 이렇게 토하는, 하여튼 시장을 먹었다, 들었다 놨다, 이런 흐름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여하튼 간에,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장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구간의 흔들림, 파동을 좀 주고 있다. 그래도 그나마 좀 양호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최근에 환율이 어제 1039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1050원 붕괴 이후에 1050원 붕괴 이후에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1040원대 횡보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요즘 한국전력 지난번에 이제 환율 하락 및 원화 강세의 수혜가 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한국전력이 정말로 오랜만에 4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장중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일단 환율 원화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현물은 지금 아직 팔 생각이 없다.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갇혀 있는 모습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수급 관계를 보시면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지난 3월 26일, 26일, 이 순매수 행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늘 그렇습니다만은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는 기관이 같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 아주 시장에 강세적인 좋은 흐름이 보여주는데 기관은 매도 중이죠. 외국인은 매수 중이죠. 기관이 언제 들어올까요? 기관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그게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 진입하는 형태는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항상 낙폭을 줄 때라든지 시장이 폭락을 줄 때, 이럴 때 시장의 어떤 저가 매수, 특히 연기금,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액션을 많이 취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쌍끌이 매수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벌써 2100포인트 가 있어요. 근데 쌍끌이 매수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하죠. 손바뀜이 일어났죠. 사실은 3월 26일 날, 지난 3월 26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기관이 매수를 보이다가 3월 26일 이후에는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보이는 손바뀜이 일어나죠. 종목에 있어서도 사실 손바뀜이 일어나는 자리가 주가의 어떤 추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항상 시장을 보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현물에서 한 3천억 이상은 매도가 좀 나와야 시장이 좀 꺾였다 또는 변곡점을 주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3천억 이상 매도,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제가 아침에 이제 시장을 오늘 상방 쪽으로 좀 봤습니다만 일단 일봉상으로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그런 장세의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 흐름은 일단 음봉으로 하방이 우세한 그러한 음봉 마감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장중에 오늘 출렁거림이 좀 심했는데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의 흐름을 잠깐 봐볼까요? 오늘 장중에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저기 빨간 라인이 외국인 선물 수급 동향입니다. 자, 오늘의 어떤 수급 동향입니다. 기관이 이제 파란색 라인이 기관의 수급 동향이거든요. 자, 외국인 어떻습니까? 10시 20분경에 시장을 왕창 밀어버리는 수급에서 매도를 굉장히 그죠? 세게 주는. 그리고 나서 11시 이후에는 다시 또 선물 순매수가 아주 뭐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좀 들어올리는, 결국에는 외국인 선물 순매수 1100개로 마감이 됐어요. 현물도 매수로 마감이 됐어요. 외국인의 형태에 따라서 시장이 급등락을 줍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이 선물 수급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일치하는 값이 수급의 값이 일치하는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맥점이다 그랬죠. 자, 이제 10시 20분 지점과 10시 한 30분 정도의 포인트죠. 여기에서 서로의 수급, 선물 수급이 교차하는 교차점이죠. 자, 교차점을 잘 보자 그랬죠. 교차점에서 진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아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자, 근데 자, 여기 외국의 교차점을 잘 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자, 이 뭐, 일봉 차트, 우리가 뭐, 항시 체킹하는 차트인데, 자, 이게 시장이 어제 말이죠. 제가 지금 지표를 조합을 했죠. 자, PSAR 지표를 제가 조합을 했고요. 자, PSAR 지표로 확인해 보시면, PSAR이 사실 추세 지표입니다. MACD는 약간 장기 추세 지표고요. PSAR은 파라볼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약간은 단기 추세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PSAR 지표의 시그널이 어제 같은 경우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PSR 여기 제가 핑크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어 드린 부분이 있죠. 자, 한번 이게 발생을 하면 거의 뭐 맥점은 이 신호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전개가 완만하게 일치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도 매도 신호 발생,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W자 패턴 만들어주고 상승을 할 때, 자, 여기서 매수 신호 나오고서 매수 방향, 상방으로 흐름이 좀 진행이 됐죠.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매도가 그렇게 크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255포인트까지 무너진다든지 조정을 준다든지 그런 형태는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횡보성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횡보성으로 진행이 되면서도 PSAR의 값이, 매도의 값이 자, 계속은 그 시그널화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매수 시그널이 어제 발생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매수 시그널이 한 번이나 두 번 발생하고 끝나버릴까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가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265, 지난번에 264.25자리, 여자리 고점 돌파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비록
어제와 오늘 시장은 음봉의 모습, 눌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지만은 일봉상의 흐름으로 보면 그래도 상방이 좀 우세하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자형 패턴이라고 하죠.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상승 한번 주고요. 상승 줬죠. 한번 눌려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뭐 N자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종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자, 매수 시그널, 그 다음에 매도 시그널,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시그널 진행. 자, 오늘도 매수 시그널이 진행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매수 시그널 진행해서 N자형 패턴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긴 흐름으로 보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2000포인트, 오늘 1998인가요? 뭐 2000포인트 살짝 하회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2000포인트 이게 안착내진 돌파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모든 게 이게 사실은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 이게 달리는 구간은 말이죠. 이게 짧아요. 이게 짧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종목 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급등하는 구간은 깁니까? 아니죠. 짧죠. 상한가 뭐 딱 두 방, 뭐 상한가 딱 세 방이면 그 자리가 끝이죠. 사실은. 그죠? 그 자리 놓치면 수익을 못 내는 거죠.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도 달리는 구간이 짧게,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어디로요? 상방으로. 상방으로 짧고 강하게 한 번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액션이 그렇습니다. 액션이. 누른다라는 거죠. 누른다. 오늘 눌렀죠. 어제 눌렀죠. 작년도 7월 11일 그때가 옵션 만기일이었었는데 제 기억으로 작년도 7월 11일 날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요. 옵션 만기일 당일날 지수로 종합주가지수가 53포인트 폭등을 했어요. 그 전 한 일주일간 계속 눌렀습니다. 음봉, 그다음에 짧은 양봉, 음봉에서 만기일 전에 한 일주일을 눌러버렸습니다. 눌러버리고 나서 만기 당일날 53포인트 급등. 왜 옵션 만기일날 급등을 시켜버립니까? 그죠? 이게 참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메이저들의 액션이죠. 메이저들의 액션은 항상 이벤트성으로 어떤 특정한 날을 잡아서 좀 땡겨버리는 그런 과거의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제 오늘 이렇게 눌러버리는 게 결코 이거 뭐 시장이 하방으로 좀 압박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역발상적인 생각, 역발상적인 판단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역발상적인 그래서 누르다가 용수철을 딱 눌렀다가 손을 떼면은 용수철이 튀어 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눌렀다 콜의 프리미엄을 잔뜩 뺀 다음에 강하게 올리면은 더 큰 시세가 큰 배율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양태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발상이 중요해요. 우리 선물 파생 매매를 하시다 보면 늘 뒤통수를 때리고 말이죠. 또는 그 반대편의 어떤 그런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현상, 보이는 현상 속에서는 어떤 허위적인 그런 약간 그런 액션들 그런들이 좀 왕왕 있죠. 자,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는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지선이 지난번 260짜리였는데 그 260.50 자 261 요 포인트를 깨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자 260포인트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60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런 관점에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뭐 시장이 움직일 때 하루에 5포인트 10포인트 움직인 사례도 있지만은 최근엔 2포인트 참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시장이 짧고 강하게 움직이는 구간은 여러 차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자리도 그렇죠. 그죠? 강하게 치고 내리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1일 날도 강하게 아래로 좀 때리고, 그 다음에 들어 올리고,
22일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아침에 강하게 밀고 또 들어올리고 말이죠. 그죠? 자, 어제도 강하게 밀어버리고, 오늘도 또 강하게 밀어버리고, 강하게 들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뭔가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음료수라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 침전물이 병 아래, 이제 물 안에 병 아래에 침전물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 침전물을 우리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침전물을, 영양가가 많은 침전물을 먹어보자 그러면 흔들어야 되겠죠. 병을 흔들어야 되겠죠. 병을 흔들어서 먹어야 되겠죠. 이거 먹을 게 많은가 봐요. 이 시장을 어제, 오늘, 그제에서 말이죠. 장대 음봉, 장대 양보서 많이 흔들어 줍니다. 먹을 게 많은가 봐요. 자, 이 강한 양봉을 뽑아 주던지, 강한 음봉을 치던지 말이죠. 먹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날을 한번, 그런 시장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중 변동성이 좀 미약하죠? 1.3, 1.5, 1.3, 1.9, 오늘은 1.7, 이런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거래량이 88,000, 74,000, 이 정도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미약합니다. 거래량이, 최저 거래량이 74,000개. 근데 이 거래량이 최저 거래량 그 다음날 장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다음날 방향에 따라서 시장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판단했는데, 요즘 아직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2포인트도 안 된다. 이런 열악한 변동성 가운데 현재 여러분들 선물 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열악한 그런 시장의 환경에 지금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순매수 동향, 이거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에 의해서 다 이게 시장이 흔들어 버려요. 특히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게 말이죠. 어떤 날은 선물 수급을 계속 하방으로 밀어버리고요. 또 어떤 날은 시장이 상방으로 계속 선물 수급을 진행시키고요. 자, 이런 날과 이런 날, 20일 이런 날이죠. 그 다음에 23일 어제 같은 경우도 선물 수급을 하방으로 계속 진행을 시켜버리죠. 최초의 값, 아침 9시 장 딱 출발하고요. 9시 장 딱 출발할 때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의 값을 딱 보세요. 그리고 노트에다 딱 적어 놓으세요. 그 노트의 값을 보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말이죠.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수급에 대한 차트가 있죠. 수급에 대한, 그리고 이 오른쪽을 보시면 이 데이터 값이 나오죠. 이 차트의 데이터의 값이 오른쪽에 있는 이 수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09시 땡땡 아니면 09시 땡땡 30초, 이게 30초 단위로 이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모든 HTS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값, 이 데이터의 값의 첫 번째 값, 특히 외국인 쪽의 첫 번째 값, 그 값을 메모를 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9시 장 출발하고요. 9시 이제 한 1분쯤 되면 이 첫 번째 데이터 값이 딱 나와요. 그것을 메모를 딱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 값을 깨느냐, 깨지 못하느냐. 일종의 이제 시초가 매매 전략, 이렇게 해서 그런 전략과도 좀 유사해 보이죠?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수급의 시초가 매매 전략,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적어 놓으시고, 요 값이 위에서 진행이 되느냐, 아래에서 진행이 되느냐, 그걸 이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의 선물 수급 동향이 그런 형태에서 많이 전개가 됐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선물 매매를 잘 하시려면 몇 가지 데이터는 아주 특화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그 전략적인 그런 데이터로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포인트 뭐 돌파, 뭐 안착. 자, 돌파를 해야만 안착을 할 수가 있겠죠. 시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반복이죠. 장중에 뭐 2000 올라갔다, 뭐 종가 내려왔다, 뭐 이게 이제 계속 최근에 반복이 됐거든요. 사실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이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외국인한테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외국인님, 2000포인트를 돌파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방을 한번 깨보려고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뭐 140만 원이 좀 넘고 말이죠. 또, 장중의 흐름이 뭐 기타 뭐 조선주, 삼성중공업이 오늘 좀, 어제 오늘 조정의 폭이 좀 컸는데 말이죠. 여하튼 간에 그렇다 해서 외국인의 현물 쪽에 아까도 보셨지만은 매도는 본격적인 매도는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 주체가 아주 가장 큰 파워풀하고 강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이 과연 2000포인트 아래 뭐 1900 깨겠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일단 보고요. 시장을 우리가 상방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쯤 그 상방에 대한 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시기의 문제고요, 타이밍의 문제이죠. 어떤 상황에서 시장이 2000 이상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돌파를 이제 완벽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선물 지수가 최근에 264.25자리, 그 자리가 이제 돌파가 돼야만 265.00 돌파. 여기가 나오면 이제 2000포인트는 안착이 됐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 전광판에서 우리가 265포인트, 지금 값이 0.74네요. 0.74로 마감이 됐는데, 우리가 코스피 200으로, 코스피로 환산하게 되면, 자, 2029거든요. 거의 뭐 2030포인트죠. 그래서 2030포인트 자리, 그 자리까지 한번 돌파가 좀 나오면은 2265자리죠. 265자리가 2030이네요. 그래서 265 돌파 선물지수,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환산 2030포인트, 여기가 돌파가 되면 일단 시장은 2000포인트 안착이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럼 이게 2030을 돌파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혼자의 힘만으로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죠. 이때 이 상황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분명히 외국인뿐 아니라 기관도 가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도 늦게나마 이제 가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투신이 1170억 정도 좀 매도를 했는데요. 투신 쪽에서 지금 뭐 2000포인트에 대한 펀드 환매, 물론 펀드 환매라고 하는 부분이 작년에도 계속 그런 언급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펀드 환매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 펀드 환매 물량이 마무리되면 뭐 강하게 시장은 칠 것이다. 물론 작년 연말 뭐 해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투신이 오늘 117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뭐 펀드 환매 물량 쪽에 매도겠죠. 그래서 투신의 어떤 펀드 환매가 어떤 마무리되는 시점이 어디인가, 그 시점이 이제 2000 돌파 및 안착의 타이밍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과거에도 보면 투신 쪽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이 조선주 쪽으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선주 쪽에 물량이 많았어요. 최근에도 삼성중공업, 글쎄요, 오늘 뭐 열심히 매도 치고, 어제도 뭐 물론 열심히 매도 치고 하는데, 그런 투신의 그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 또는 2000포인트 환매, 일단 그 환매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점이 이제 2030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과거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다 이게 업종이나 섹터별로 보면요,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구간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시거나 종목을 하시거나 시장을 판단을 하실 때 뭐 모두가 합창할 때 떠나라, 모두가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특정한 종목이 가장 호황의 어떤 사이클을 누릴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그러니까 매수 진입, 저가 매수하고는 거리가 먼, 그 추세를 타려고 뭐 뛰는 말 위에 올라타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결코 그렇진 않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어떤 그 반복 속에서 움직이고요. 그런 상황이나 패턴이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은 뭐 마치 재탕, 삼탕을 하듯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조선주가 풍미했던 그야말로 시세를 가장 뭐 누리고 시장에서 가장 초점을 받았던 그게 바로 투신이 만드는 거거든요. 투신의 매수가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투신의 환매 이런 부분이 진정이 되면 2000포인트에 대한 강한 상향 돌파 및 안착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진리는 항상 정반합의 위치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패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패닉의 뒤에는 뭐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선물 거래하는 트레이더나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것이죠. 희망이나 꿈이 없다라고 매매할 이유가 없고 또 모니터를 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일을 이제 찾아보는 게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겠죠. 자, 이 최근에 이제 각종 일들로 해서 패닉이었던 심리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약간 뭐 우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에서 사실 패닉이라는 단어를 오늘 많이 열심히 좀 떠들어 봤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이 패닉이 좀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패닉이 왔어요. 패닉이 온다라는 것은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뭐 이런 그 사회적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그 사고, 그죠? 아주 그 대형 참사였던 사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패닉이라는 그러한 그 심리적인 현상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 빨리 이제 탈출을 하고요. 뭐 탈출을 해야만 하겠죠. 그러면서 일상으로 다시 또 정상적인 일상으로 평온하게 돌아가야만이 또 좋은 매매, 또 우리가 또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강의, 이런 강의를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오늘은 또 이런 진리 아닌 진리 또 패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